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수능특강 영어 11강의 10번하고 12번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글은요, 별 3개 중에 별 2개,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글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대 수렵 생활의 모습을 연구를 통해, 그죠? 현대 수렵인들 생활의 모습의 연구를 통해 고대 수렵 생활의 모습을 유추하고 그리고 기준을 삼아서 오류를 정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봐도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이것 좀 생각을 해봅시다. 고대에도 수렵인들이 있었죠. 우리 사람들은요, 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 전에는요, 유목민의 생활을 하면서 원시적인 생활을 했죠.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고 지나가는 동물을 잡아먹고 나무에 열린 열매들을 따먹고 그런 수렵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대에도 수렵인들은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21세기 자동차도 있고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이런 시기에 아마존 열대 우림에 가보면 그 안에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TV도 당연히 없고 라디오도 없고 옷도 없기 때문에 나뭇잎 사기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이런 아주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그 민족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의 삶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요, 이 현대 수렵인들이 없었을 때,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연구자가 고대 수렵인들이 살았었던 흔적이 있었던 곳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깎인 돌을 발견했다라고 쳐봅시다. 뾰족하게 깎인 돌을 발견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고대 사람들, 옛날에 고대 수렵인들이 이 지역에 살았었던 것 같은데 이 뾰족한 돌을 뭐 하는데 사용을 했을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다양한 가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식품으로 썼나? 장식품? 집에 어떤 뭐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썼나? 아니면 물건을 올려놓는 데에 이렇게 좀 썼나? 이렇게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고 있을 때 21세기가 되어서도 아마존 열대 우림에 가봤더니 이런 원시적인 삶을 계속 영위하는 그러한 원주민들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 뾰족한 돌, 마치 이렇게 생긴 비슷하게 생긴 뾰족한 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나 봤더니 칼처럼 쓰는 겁니다. 동물들을 잡아서 이렇게 자를 때 칼처럼 쓴다라는 것을 어떤 학자가 발견을 해봤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이 지역에서 발견됐던 돌이 지금 현대 수렵인들이 사용하는 돌하고 만약에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면 고대의 수렵인들도 이렇게 생긴 모양의 돌을 직접 만들어서 현대 원시 부족민들이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고기를 자를 때 사용했던 칼처럼 쓰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겁니까? 현대 원주민들의 이 현대 수렵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 고대 수렵인들이 살았었던 삶의 모습을 유추하는 데에 도움을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수렵 생활의 모습의 연구를 통해 고대 수렵 생활의 모습을 유추를 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 저런 도구를 사용을 했겠구나. 그리고 현대 수렵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기준 삼아 고대 수렵 생활의 모습을 유추를 하며 또한 오류도 정정할 수 있다. 오류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장식품이라고 계속 보는 그러한 시각은 오류가 되는 거고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 사람들도 원주민들이 이것을 칼처럼 쓰니까 예전 수렵인들도 아마 칼처럼 썼겠구나. 이게 지금 오류가 정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글입니다. 자, 그래서 in thinking about ancient foragers, 고대 수렵 채집인들에 관해 생각을 해볼 때 forager는요, hunter, gatherer,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는 그것을 forager라는 말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요, hunter, gatherer로 나와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현대의 모델들은 크게 보입니다. 크게 다가옵니다. 자, 현대 수렵 생활의 모습은 커 보인다. 대충 그런 내용이죠.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일단은 현대 모델이라는 것은 21세기 현대에도 이 원주민의 모습을 보이는 원시 부족민들의 수렵 생활의 모습은 커 보입니다. 자, 그들은 현대의 모델, 현대의 수렵인들의 생활 방식이죠. 그것들은 렌즈,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냐면 그 도구를 통해 고대인의 삶의 유적들이 해석되어져 온
그런 한 도구입니다. 되셨죠? 자, through which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치사 다음에 관계사를 쓰면 뒤에가 완전한 절입니다. 뒤에 지금 완전하죠? 주어 BPP, 주어 BPP, 수동태로 쓰인 문장은 우리가 완전한 절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지금 그 말이죠. 현대의 모델은, 현대 수렵인들의 삶의 모델은 도구래요. 고대의 삶의 유적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은 도구입니다. 예전의 수렵인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도구는 이 손도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현대 수렵인들의 삶의 방식이 기준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겁니다. 뭐를 할 수 있는 예전의 수렵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즉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렌즈라는 또 영어 단어도 쓰였고요. 하지만이 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방식은 이 현대 모델을 통해서 이 고대의 수렵 방식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은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고대와 현대의 수렵인들은 are profoundly different,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를 수는 있겠죠? 이때의 상황과 이때의 상황이 조금 뭔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현대의 삶을 보면서 이 고대 수렵인들의 삶을 해석해 보려고 한다? 그게 좀 잘못된 걸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자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자료를요. 이 현대에서 보여지는 수렵인들의 삶을 자료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냐면 to answer important questions about ancient lives. 고대의 삶에 대해서. 여기서 고대의 삶은요. 무슨 고대입니까? 이 고대 원시인들 삶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특정적으로 당연하죠. 지금 이 고대 수렵인들 이 소재가 되는 거니까요. 그 고대 원시인들 수렵인들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현대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문이고요. 순조로울 경우에 우리는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맞게 고칠 수 있습니다. For the differences, 그 차이를요. Between ancient and modern foraging worlds, 고대와 현대의 수렵 채집 세계에서의 사이를, 그 벌어지는 차이를 우리는 보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정하는 예시 보여드렸죠? 이게 없다면 이 사람들이 돌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장식품인가? 근데 지금 여기서도 원신들이 손도끼로 쓰니까 니네도 손칼로 썼겠구나. 그렇죠? 그런 어떠한 나타나는 차이를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in considering the cooperative foraging model of human life history, 특히 협력적인 수렵 채집 모델, 인류 생활사에서 나타나는 협력적인 수렵 채집 모델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자, 이 말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이 수렵인들, 채집인들은요, 혼자서 사냥을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아니죠. 그룹을 이루어서 사냥을 했겠죠.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거를 따러 다닐 때에도 혼자서 했을까요? 아니죠. 협력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했겠죠. 고대에도 그랬겠죠.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봤을 때 현대 자료는 제공합니다. 보수적인 검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보수적인 검사는요, 확실한 기준이 좀 의역일 것 같아요. 확실한 기준을 제공을 합니다. 확실한 기준을 제공을 한다. 뭔 소리냐면 요즘 날에도 보니까 수렵 활동을 할 때, 채집 활동을 할 때 그룹을 이뤄서 해. 오늘날에도 그룹을 이뤄서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고대 사람들도 이 비슷한 삶을 살았을 때 당연히 채집 활동이나 수렵 활동을 그룹을 이루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확실한 기준을 제공한다고요. 이 모습을 이해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도 협력적으로 수렵 활동을 하니까 옛날 사람들도 협력적으로 채집 활동을 했겠구나. 현대 자료는 확실한 기준을 제공을 한다 말입니다. 기준을 제공한다. 자, 이것도 재밌는 말이 뭐냐면 the ancient to modern transition,
고대에서 현대로의 전환, 그러니까 현대를 좀 보는 거고요. 요새 최근에 있었던 연구조사, 뭐에 대한 고대 수렵인들에 대한 연구조사는 최근에 하는 경향이 있었다. To reduce, 그러면 줄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significance, 중요성을 줄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Of a class of important features of ancient foragers' lifestyle, life ways. 고대 수렵인의 생활 방식 중 중요한 부류의 한 부류의 중요한 특징을 줄이는 그러한 최근 연구 결과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고대 수렵인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이 중요성을 줄이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됐다라는 거죠. 원래 옛날에는 실제로 중요했는데 최근에 연구를 해보면서 그 부분을 좀 빼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원래 되게 중요하게 그걸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They make cooperation more important. 협력을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특징. 그러니까 고대에도 협력을 많이 하면서 수렵 활동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연구 조사 결과는 그 고대에 일어났었던 협력을 통한 수렵 활동의 중요성을 줄이는 그러한 실험적인 오류를 많이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 프로듀스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고대 수렵인들의 삶을 연구를 해봤을 때 원래는 옛날에 원래 그룹으로 이뤄서 수렵 활동을 했었었는데 개인으로 수렵 활동을 하나 이런 식으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많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아직도 다 그룹으로 하네? 그러면 옛날에도 그냥 확실하게 100%로 정말 높은 이 퍼센테이지로 그룹 활동을 했겠구나 라고 지금 정정이 들어가는 거죠. 정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조금 고3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근 연구는요. 원래 고대 수렵인들이 협력을 했는데 그것을 최근 연구는 안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경향이 컸다. 그렇죠? 이건 오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나오는데요. 바로 잡는 것이 가능하다. 현대 수렵인들이 협력을 되게 많이 해. 현대에 보니까는 수렵인들이 협력을 되게 많이 하네. 그러면은 우리가 고대에 협력을 안 했을 거라고 했던 추정은 잘못된 거였겠구나. 그래서 정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대 수렵인들도 협력을 많이 했었겠다라고 이렇게 현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만약에 이런 오류가 있었을 때 그래서 if we still find those features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여전히 찾아내게 된다면 여기서 그러한 특징이라는 것은 수렵 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협력이요. 그걸 여전히 찾게 된다면 이 현대 수렵인들의 삶에서도 협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된다면 그리고 이 협력이 playing a role in the lives of modern foragers 현대 수렵 채집인들의 삶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이 협력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프로젝트 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은 협력이라는 것을 onto the lives of ancient foragers 고대 수렵인들의 삶에 다시 니들도 그룹 활동을 많이 했겠구나 협력 활동을 많이 했겠구나 라는 걸로 다시 투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래요. 차이를 보정을 할 수가 있고 현대 수렵인의 모습을 통해서 고대 수렵 채집인의 삶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별이 두 개이다 보니까 또 설명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이해가 충분히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1강에 12번 글이 되는데요. 이게 선생님이 이 자료를요. EBS에서 좀 다운받게 되는데 주혜연 선생님이 만든 EBS 자료를 다운받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포맷이 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갑자기 11강에 12번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이게 옛날 방식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앞으로 쭉쭉 이
지금 보이는 모습의 방식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은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 그쵸? 자, 콜레라에 대한 공포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잘 봅시다. 자, 콜레라는 was more than a symbol of an interconnected globe라고 나오네요. 자, 콜레라는 질병이죠, 여러분들. 자, 콜레라 컴마 다음에 지금 또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동태가 왜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동격이죠. 콜레라는 끔찍한 질병인 콜레라. 끔찍한 질병. 그리고 horrific, horrible 이런 말은 끔찍한이고요. 비슷하게 생긴 horrific에 비슷한 말로 terrific이라는 말이 있는데 terrific은 멋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대신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terrific 들어가져 있으면 잘못된 거다. 자, 끔찍한 질병이 콜레라. 그 끔찍한 질병인데 얻어지는 물을 마심으로써 얻어지는 무슨 물이냐면 contaminated with infected fecal matter. 그러면 대변 오염된 대변과 함께 오염되어진 물을 마심으로써 얻어지는 끔찍한 질병이 콜레라는 콜레라 질병이 왜 얻어진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동물들의 대변에 의해서 오염되어진 물을 마심으로써 얻어지는 끔찍한 질병인 콜레라는 상징 이상이었대요. 인터커넥티드 글로브, 상호 연결된 지구의 상징 이상이었다. 상호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 퍼진 이런 의미일 수 있겠고요. 전 세계로 퍼진, 세계적으로 퍼진 그러한 어떤 질병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 이상의 무엇가 있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상징이라는 것은 개념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고통을 겪었던 그러한 질병인 개념과 동시에 그 이상의 무언가도 있었다. 콜레라는요, was a physical presence. 실제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상징 이상의 것, 실제.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자, 그것의 극적이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도착, 유럽. 1831년에 유럽에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등장은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many people 생략된 거고요. many나 some, known 이런 말이 단독으로 있으면 뒤에 people이 생략된 거죠. 많은 사람들을 into 뭐로 던졌냐면 그 공포의 발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공포의 발작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컴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미콜론은요 끝이 나면서도 안 끝났다라는 말이고 얘는 자체는요 end or pursue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접속사. 그러니까 이 세미콜론 자체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접속사 다음에는 대명사 쓰나요? 관계대명사 쓰나요? 대명사 쓰죠.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니까 여기 지금 대명사가 나오는 거고 이 세미콜론이 나온 상태에서 관계대명사를 쓰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 4번째 정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it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등장은 유럽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요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은 콜레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했습니다. 뭐가 왔다라고 신호를 해요? The arrival of the new plague. 자, 새로운 전염병이 도착했음을 신호해 줬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그렇죠? 플라기우는요 전염병이고요. 그 다음에 에피데믹, 팬데믹 등으로 전염병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랬대요. 자, 나 왔다, 나 콜레라 왔다.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고 나 전염병이지.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전염병의 시대죠, 여러분들. 빨리 이 시대도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리고 나중에 미래의 사람들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아마 이 옛날에 1831년 얘기잖아요. 굉장히 오랜 옛날이잖아. 한 200년 된 얘기인가요? 이때에 콜레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 우리도 한 후세의 다다음 세대도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오겠네요. 자, 이렇게 콜레라가 도달하게 되었을 때 몇몇 사람들은 fled, 도망쳤습니다. 자, fled죠. flee는 도망치다. 몇몇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just as 뭐뭐 했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had fled 했었던 것처럼 동사가 겹치니까 그냥 had 과거
대과거인 이 모습에서 헤드만 지금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was 쓰면 안 되고 did 쓰면 안 됩니다. 옛날에도 사람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콜레라가 왔을 때 몇몇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자, 그쵸? during plague epidemics. 그럼 콜레라보다 더 이전에 있었었던 역병이 유행했을 동안에 몇몇 사람들이 도망쳤었던 것처럼 콜레라보다 전에 역병이 있었을 때 도망쳤던 것처럼 콜레라 때도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은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the others 쓰면 안 되죠. some 그리고 others 쓰는 거죠. the others 쓰면 안 되죠, 여러분들. 몇인지 다 모를 때 몇몇들은 그리고 그 외 몇몇들은 이렇게 할 때 others 쓰는 거죠. 그 나머지들은 이렇게 쓰는 the others는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문에서의 주제문이 이제 나옵니다. 콜레라에 대한 두려움은 때때로 out of proportion이었습니다. 자, proportion은 비율이에요. 비율. 그리고 out of는요, 뭐뭐으로부터라는 뜻도 있고요. 뭐가 안 맞는, 나가버리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가니까는 맞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율이 맞지 않기도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비율이 안 맞았냐면 actual threat, 실질적인 공포 하고도 이 비율이 안 맞기도 했습니다. 정비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콜레라가 무서운 게 10이라면 사람들도 콜레라에 대한 공포를 10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서운 것보다 사람들 공포는 훨씬 컸다라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제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실제로 두려운 것보다 사람들은 공포감을 훨씬 더 크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비례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만큼 무서운 만큼 사람들이 공포도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지 정상이긴 한데 그거보다 훨씬 비례가 맞지 않게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out of proportion to actual threat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실질적인 위협에 비해 지금 비율이 안 맞아.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어 있는 편이기도 했다. 주제문입니다. 1831년에 일단은 1831년에 어디로 왔다 그랬죠? 1831년에 유럽으로 왔다 그랬죠. 콜레라가. 그리고 1831년에 콜레라가 made its way through Russia, 러시아를 통과하는 중이었을 때, 자, 보면은 뭐 한국이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한국 옆에는 중국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되게 크게 있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동유럽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유럽들이 있고 밑에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있고 여기 북유럽 덴마크하고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일단은요, 콜레라가 어디를 통과하게 됐을 때, 러시아를 통과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콜레라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이 되는 거죠. 아까 유럽에 1831년에 도착했다며. 근데 일단은요, 유럽에 도달하기 전에 러시아를 거치어 가게 되었을 때 불안한 영국이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좋게 기다리겠습니까? 불안해하면서 기다렸겠죠. 영국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await요. await는 당연히 기다리다라는 말이죠. 근데 얘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바로 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는요, 누구를 기다리다, 뭐를 기다리다라고 할 때는 for라는 전치사를 쓰는 걸로 배웠잖아. 그쵸? 근데 for는요, 기다리다라는 동사가 자동사인 wait 다음에는 for something을 쓰고요. await 일 때는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쓴다. 즉, await 다음에 for를 쓸래 안 쓸래를 물어보면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wait일 때 for를 쓰는 거지 await 다음에는 목적어 바로 오고 for를 쓰면 망한다. 이거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 영국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대요. 와, 우리도 이제 콜레라 걸리는구나. 코로나하고 이름도 비슷하네. 자, 신문과 소책자 그리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퍼뜨렸습니다. 목적어 있으니까 퍼뜨렸습니다. 얘가 퍼진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그 콜레라 질병의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자,
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임스 존슨이라는 어디의 편집장, 여기 신문사 아니면 잡지사의 편집장인 제임스 존슨은요, 그 언론사에게 경고했습니다. Letter to the Times. Times는요, 언론사죠. 신문. 지금 더 타임스 아시죠? 타임지라고 하는 영국 신문지요. 아직까지도 있는데 여기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언론사에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문사에서 콜레라 되게 무섭대. 공포를 막 퍼뜨리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편집자인 이 사람은 이 신문사인 타임즈에다가 경고를 했대요. 주의를 주었대요. It will hardly be doubted. 자, 가주어고요, 진주어. that 뭐뭐뭐뭐라는 것은 의심되지 않을 겁니다. hardly가 don't, 이게 not에 해당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심되지 않을 거다. 의심되지 않을 겁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이. The terrible malady, the cholera phobia, 그 무서운 질병의 공포증이 퍼진다. At this moment, 현재 이 순간에 퍼지고 있다. 유행병처럼. 어디를 통해서요? 모든 영국 제도를 통해서 유행병처럼 콜레라 공포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콜레라가 올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공포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행병처럼 마치 콜레라가 아니라 콜레라 공포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부추기지 말라고, 언론사에서 부추기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의를 좀 했겠죠. 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기를 그 제임스 존슨의 말은 여기까지인 거죠. 자, 코로나래. 콜레라 공포증은 will frighten, 공포를 떨게 할 겁니다. A far greater number of Britons, 영국인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선사할 겁니다. 공포로 몰아넣을 겁니다. 죽을 만큼, 죽을 정도로. 자, then 뭐인 거보다 the monster itself, 그 괴물 그 자체. 여기서 괴물은요 콜레라 질병 말하는 거죠. 비유로 쓴 거죠. 콜레라가 will ever destroy 파괴하는 것보다 by its actual presence, 그것이 실제로 나타남으로써, 즉 콜레라가 실제로 옴에 의해서 콜레라 때문에 이 파괴되는 것보다 이 콜레라 공포증이 영국인들을 훨씬 더 공포로 많이 몰아넣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재는요, 콜레라 자체가 아니라 사실 콜레라 포비아예요. 콜레라에 대한 공포증. 유럽인들이 이제 콜레라를 겪기 바로 직전에 콜레라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 콜레라에 대한 공포는 실제로의 그것의 위험성보다 과장되기도 했다. 그래서 콜레라의 공포증이 영국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글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